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3월 10일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조금은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갭을 완전히 다 메꾸지는 않았는데 갭을 따지고 보면은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갭을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장기 이평선까지 한 이 정도. 갭을 좀 메꿀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당선이 됐네. 제가 가능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좀 안 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당선이 됐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열심히 또 까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저는 뭐 일단 중립입니다. 중립. 탈원전 백지화를 한다. 이제 현실을 봐야죠. 누가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간에 윤석열이 됐으면 윤석열이 맞게 이렇게 뭐 봐야죠. 탈원전 백지화 신한울 3, 4호기부터 건설 재개될 전망이다. 사실 뭐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재개를 검토를 해라라고 마지막에 밑장 빼기를 살짝 했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이걸 좀 이어받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될 것 같은데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탄소 중립을 추진을 하겠다. 잘 하려는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뭘 알아야 하지. 뭘 알아야 하는데 지금 뭐 그래요. 뭐 이재명이 한다라고 해도 뭐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니까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는 등 원전 정책의 180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요. 마지막에 좀 밑방 빼기가 아니었다면 전적으로 공감을 할 텐데 약간 좀 공감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마지막에 밑장 빼기를 해가지고 뭐 누가 잘했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자, 원전은 수명 제한 없이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 SMR 실증 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구상이다. 그래요. 여기 하여튼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날라갔습니다. 일진 파워돈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 근데 두산중공업은 조금 약했어요. 약했어요.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두산도 똑같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웃긴 게 두산 이우비. 자, 두산 두 번째 우선주고 B라는 거는 몇 년도 이후에 발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두 번째 우선주입니다. 얘는 평소는 똑같이 두산중공업이랑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갔는데 얘는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 왜? 이해는 안 됩니다. 갑자기? 요즘 우선주가 대세인가 봐요. 우선주가 대세인가 봐. 뭐 신풍제약 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이우비 며칠 전에 댓글로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두산 이우비는 어떤가요? 그렇게 한 몇 주 전인가 며칠 전인가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뭐 하여튼 뭐 딱히 제가 답변을 드리진 않았는데 와, 그분은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예지를 하고 질문을 해 주셨던 건지. 자, 완전 두산 중공업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의 방향성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두산 이우비 얘가 우선주 얘가 똑같이 움직이다. 변동폭은 좀 있었어요.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엄청나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을 매수를 했어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이 이걸 좀 따라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선주가 먼저 가는 거지.
우선주가 먼저 가고 보통주는 본주는 우선주를 따라가는 키 맞추기 양상들을 뒤늦게나도 보여줍니다. 어, 뭐 움직임들 보면 과거의 움직임들이랑 유사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두산 이후 비 과거의 움직임들이랑 비슷해요. 이게 이게 두산이고 약간 변동폭의 차이는 좀 있지만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두산 중공업은 유상기자를 하고 물량의 부담이 좀 있고 얘는 시가총액이 되게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래량으로도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조그마한 거래량으로도 두산중공업은 이거 30% 올리려고 하면은 진짜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니 거의 뭐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겠지만 뭐 이거 우선주 따라가는 측면에서는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이미 뭐 변동성은 좀 틀린데 좀 뚫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이거는 그렇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제 전일 말씀을 드렸던 수출용 신형 원자로 건설공사 제가 하루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 당일에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다음 날이라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찍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고 이날은 제가 뭐 영상을 브리핑을 못 드렸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하냐 이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두산중공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탈원전 이게 뭐 누구 때문이냐 두산중공업 때문이냐 경남기업 때문이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탈원전의 휴유증이다. 휴유증. 두산중공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경남기업의 뭐랄까 신용평가 등급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경남기업이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이유들을 보면은 기술 이 뭐랄까 이 기업에 대한 건설공사를 입찰을 받으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끝까지 완성도 있게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적격적인 그런 경영 상태인가. 중간에 이제 파산을 하면 안 되니까. 파산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파산하면 안 되니까. 탈원전 때문에 공사도 없고 기술자들도 유출이 되고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두산중공업은 지역 기업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약간 두산중공업이 문제가 있고 이 기업이 문제여서 불가능했다, 이 고변에 마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의 여파 때문에 이 파급이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탈원전을 백지화를 하고 이게 좀 원전의 안전성, 외국에 의존을 하는 에너지 정책은 적극적으로 좀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도 원전의 기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굳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그렇게 의존을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원전 관련주의 강세는 윤 단선인의 원전 관련 공약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 패스됐던 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검토를 하겠다. 신형 4, 5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고 SMR 개발 가속도 강조를 하며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뭐 도와주면 좋죠. 도와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 원유 최근에 올라갔을 때 가스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원전 이거 탈원전 해가지고 없었어 봐요. 물가가 지금 이랬을까요? 더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물가가 오르면은 경기가 후퇴되잖아요.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싸야 경기가 돌아갑니다. 인건비가 비싸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에너지, 전력, 물가 오르면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줄어들어요. 그럼 경기 침체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은 스크류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지금 원전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원전의 원가, 전력의 원전의 전력 가격이 아니라 전력의 가격이 중요하다. 물가를 위해서, 경기를 위해서 이게 밀접하기 때문에 무리한 탈원전을 좀 백지화된다라고 한다니 일단 두산중공업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산 이비가 그래요. 뭐 오늘 유상증자 한 다음에 물량 소화를 계속 거쳐주고 있는데 돌파를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거를 또 뭐랄까 또 갭을 또 메꿀 가능성들 아직까지 완전히 갭을 안 메꿀 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갭을 메꿀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2,000원 여기 고점 한번 또 매물 갈가냈으니까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 내일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방에다가 제 방에다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시황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죠.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린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유가 하락을 하고 있죠. 원유가 급락을 나왔어요.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유가 급등을 하고 가스도 올라가니까 원전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던 에너지의 안정화 때문에 원유의 대체, 가스의 대체, 에너지원이 원유, 그리고 수소, 뭐 신재생, 풍력, 수력, 태양광 등등등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원유가 산유국들이 있어요. 산유국. 산유국들이 증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부각이 조금 살짝 희석이 됐어요. 얘가 원유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원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원유가 안정이 되네? 증산한다고? 증산한다고? 그럼 가격이 안정화가 될까? 약간 원전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차실현이 좀 나왔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유가 떨어진 이유들은 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지 증산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원유는 주종을 봐주고 반등 나올 가능성들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랑 중국으로 관점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유로랑 달러랑 했을 때 달러가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달러랑 위안화의 경쟁 구도로 또 가고 있거든요. 또 달러가 또 강세 흐름들. 그래서 원화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여기 끼어야 되니 여기 끼어야 되니 뭐 중국이랑 달러랑 그래서 원화가 어, 또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 유입을 좀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려웠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게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17일인데 이 FOMC 17일 전에 10일 동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의원들이 시장에 뭐 어떨 것 같아요, 저떨 것 같아요, 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합니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연준이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할지 경계 심리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약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휴전한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안 한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랑 협상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져가지고 안도 매물이 안도 랠리를 좀 보였지만 이 FOMC 금리 원화 그리고 원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됐었던 상황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이랑 중국이 어, 2파전을 좀 안 해야 된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좀 협상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나토 가입을 안 한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최악은 피한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또 반전급부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면은 원전 가스 가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원유랑 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가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좀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음, 전반적으로 원유를 증산을 당장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제재가
얘네들이 휴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지제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단기적으로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경계 심리는 계속 반영이 될 거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시원하게 진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짝 답답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하고 의견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